그 조국 혁신당이 언제 생긴 정당이냐? 작년에 생겼었어요. 작년에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변태적인 정당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24년 작년 2월에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법정 구속이 됐었어야 됐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피고인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형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중하고 그렇게 근신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법원은 서면만 써서 내면 되는 거니까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그 실질적으로 징역 2년으로 확정될 것이 뻔한 그런 형을 받은 그 피고인 조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당을 세웠는데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래야 저 다시 한번 그 마크를 봤는데 조국하고 신당하고 글자 크기 똑같잖아요. 혁자만 커졌네. 그래가지고 제 이름 중간에 혁자 들어갔는데 조국 혁신당이 됐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저는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그 선거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그냥 법이나 그냥 법조문이나 조금 아는 그런 사람인데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 만든다라고 하길래 혀를 끌끌끌 쳤어요. 야, 저게 말이 되냐? 하나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은 민주당은 그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것저것 그때 도주 대사니 의료 어쩌고 저쩌니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에게 졌겠죠. 민주당에 졌을 텐데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없었으면 몇 석이나 얻었을까? 많아야 170석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많아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120석, 130석은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는가?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비명 행사하는 저런 정당에 내 마음을 어떻게 주냐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파고든 정당이 조국 혁신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죽었다 깨나도 지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한 게 생겼어. 그런데 어쨌든 찍어는 줘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전략도 잘 짠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례로만 승부를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민 비조였어요. 처음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당. 그러다가 돌풍이 막 일어나니까 지민 비조가 비조 지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너지가 되고 막 상승 효과 일으켜가지고 범야권 190석이 그래서 이거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국 혁신당 대성공을 갖다가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차규근 의원인데 차규근 의원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에다가 출입국 관리 본부장도 하고 그랬던 그 사람인데 저랑 나이 같습니다. 저랑 86학번 동기인 거고 그래가지고 당대표 비서실장에 차규근 의원을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어수선하고 오늘 아침에도 돌직구쇼 좀 전에 하고 왔는데 돌직구쇼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조국당 가지고 이야기했고 라방도 똑같이 그랬는데 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어수선한가? 그 이유는 대변인 때문이다. 그래서 대변인 나왔잖아요. 대변인이 이름도 조금 그러네. 대변인이 김보협 그렇지. 그 다음에 배수진 대변인이 계시네요. 이분은 배수의 진을 치셨나? 그 다음에 처음엔요 미정 해가지고 미정됐나? 저기 아직 결정이 안 됐나? 봤더니 강미정.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어쨌든 대변인을 3명을 뽑았는데
김보엽 대변인, 배수진 대변인,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드릴 말씀은 그 대변인 중에서 배수진 대변인은 빼고 김보엽 대변인과 강미정 대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김보엽 대변인이 됐나? 기자 출신이거든요. 왜 강미정 대변인이 대변인 됐나?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인선은 뭐 작년 4월 18일에 인선이 있었는데 뭐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커리어가 김보엽 대변인 오랫동안 기자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총리 공보실장 했던 분이고 하니까 대변인 할만하네. 강미정 대변인도 어쨌든 여성에다가 거기에다가 아나운서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대변인 할만하네. 그래서 오늘은 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쭉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미정 대변인이에요.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라고 했는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다 아시죠? 박은정 국회의원 박은정, 검사 출신의 성남지청장 출신의 박은정 의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보협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배수진 대변인 누군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오늘 강미정 대변인과 김보엽 대변인 두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조금 전 기사. 저게 4월 18일 날짜죠. 그러니까 4월 18일에 강미정과 김보엽이 둘이 동시에 조국혁신당 그 대한민국의 넘버 3 의석수 넘버 3가 됐던 그 조국혁신당에 물론 저 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뭐 그거였네. 당선자 그 신분이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3당이 예정되어 있는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으로서 김보엽과 강미정이 같은 날짜에 임명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김보엽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김보엽 대변인인데 뭐 그 다음 페이지 뭐 대변인 할 만큼 그 인물도 좋고 잘생기고 뭐 이렇게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그러네. 그런데 저 김보엽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196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어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몇 학번이겠습니까? 88학번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성남고가 아니고 성남고등학교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성남고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인류학과 88학번이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2살 미치니까 인류학과 88학번. 뭐 88학번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총학생 회장하고 고등학교 때도 총학생 회장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 인류학과에 당당하게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 인류학과 2년 선배가 누구냐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인류학과 86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하고 김보엽은 굉장히 가까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김보엽 학생이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1988년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NL 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88학번이면 뭐 저보다 후배니까 선배였으면 제가 기억을 했을 텐데 후배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학생운동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신문 옛날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귀향 투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라. 그러니까 대학생들 보고 저 때가 언제냐 2월 3월 달 그럼 뭐 총선 전이나 뭐 그렇겠죠. 14대 총선인데 14대 총선에서 야당이 그때는 뭐 민정당이었겠죠. 뭐 민자당이었나? 저기가 92년인가? 어쨌든 92년이면 뭐 민자당이나 그렇게 됐겠네. 근데 어쨌든 야당이 민주당은 야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야 학생들 다 고향 내려가서 어쨌든 민주당 찍고 와라. 그러한 운동을 귀향 투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는데 제가 태재준 전대협 의장은 기억이 나네. 그때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이 태재준이었대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줄을 갖다 보겠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귀향 투표단 뭐 500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23일 출범할 예정이다. 맨 끝줄에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누구다? 김보협이다. 인류학과 4학년이다. 그러니까 92년에 그 김보협은 원래 92년이면 88학번 졸업해야 되지 않나? 8901 92년 2월 달에는 졸업해야 되는데 아마 김보협은 뭐 휴학을 했는지 아니면 학점을 덜 땄는지 해서 92년도에도 그냥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4학년으로. 그런데 그때 뭐 하고 있었다?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정파는 NL 쪽이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저렇게 총학생회 사무국장 하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임수경 전 의원이 저랑 동기거든요. 86학번이에요. 그런데 임수경 뭡니까? 통일의 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받았습니까? 재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임수경 관련해서 사법 처리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농성을 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즉심이 떨어졌다.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보니까 임수경 양 사법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농성을 벌이다가 연행된 유지영.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자겠네. 그 외국 그 외대 뭐 4학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보협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인류학과 2학년. 왜 2학년이냐? 89년이니까. 88학번에 1학년이었으니까 89년에는 2학년인데 그러니까 김보협은 대학교 1학년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갖다 했다. 제가 봤을 땐요.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2학년인데 벌써부터 즉심에 넘겨지고 그럴 일이 있었겠는가. 어쨌든 그렇게 그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김보협 학생이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어떤 직업을 택했느냐, 뭐 정치 어디 뭐 국회의원 보좌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시민운동 하거나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느냐, 기자의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입사를 한 게 1996년, 그러니까 만으로 27살에 한겨레 신문사 입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기자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사에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그 여러 분야를 갖다가 다 섭렵하고 뭐 요직도 들어가고 뭐 그러다가 그 2014년도에는 그 해외 연수도 갔다 왔어요. 어디 연수를 갔다 왔느냐면은 영국의 셰필드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언론학으로 학부에서는 인류학을 했는데 그 영국의 셰필드 대학 가가지고는 언론학으로 기자니까 언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자비로 아니면 또는 한겨레 신문사 돈으로 갔다 온 게 아니고 삼성 언론재단이 있거든요. 삼성에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언론재단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언론재단에서 기자들 이렇게 그 선발해가지고 해외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보내주고 영국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김보협 기자가 굉장히 유명하고 일 잘하고 뭐 기사도 잘 쓰고 그러한 그 기자였겠죠. 그러니까 셰필드 대학으로 연수를 가서 거기서 석사학위도 받았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셰필드까지 갔다 온 저 김보협 기자가 그 어디를 출입하게 되느냐. 제가 그 잘 모르겠는데 기자들은 뭐 다른 기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치부 기자들은요. 제가 이제 뭐 방송 나가고 뭐 그러면서 그 기자들 전현직 기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방송국이 결국은 언론사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뭐 산업부나 뭐 문화부나 뭐 그런 쪽에 그 기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문화부가 고상하고 최고지, 무슨 소리냐, 우리 산업부나 경제부가 이런 데가 더 짭짤하고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부 기자들은 기자 중에 기자는 정치부 기자다. 그 다음에 기자 중에 기자는 뭐다? 그 중에서도 출입처를 딱 봤을 때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겨레의 김보협 기자가 드디어 그 영국 유학도 갔다 온 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뭐 한 만 2년 내지 3년 동안에
청와대 출입을 했어요.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2019년도면은 김보엽 기자가 50살 때쯤 됐을 때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아주 중견 기자가 청와대 출입하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렇게 있는데 예컨대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그럴 때 미리 다 순서를 갖다 짜놓지 않습니까? 뭐 요번에는 KBS에 뭐 이 기자가 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뭐 TV조선에 어떤 기자가 하시고 그 다음엔 뭐 어디 뭐 JTBC에 어떤 기자가 하시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뭐 동아일보에 무슨 기자가 하시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겨레 신문사의 김보엽 기자가 자기 순서가 아닌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돌발 상황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사회 본 사람이 김 기자님은 좀 뭐 다음번에 하시고 이번에는 예정대로 KBS에 어떤 기자님 뭐 질문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계속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원칙이 꼬이기 시작했다. 저게 2019년인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데 저게 언제냐. 저기 날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니까 2019년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기자들은 또 나름대로 자존심 뭐 일본 말로 하면 곤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걸 원칙을 관행을 갖다 깨뜨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약간 무슨 잡음이 불협화음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가 사실은 기자는 뭐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조직이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서부터가 그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그 뭐 판사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되는 나이고 그 뭐 군대 같으면 이제 별 다는 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 같으면 무슨 뭐 정치부장하고 그 다음 편집국장 노리는 그런 나이고 뭐 그런 때인데 김보엽 기자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그러니까 만 50세 한창 때 대학 교수들도 50 정도 되면 드디어 이제 중견 교수 돼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노타치. 그다음에 기업 같은 데도 삼성 같은 데도 50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임원 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임원 달고 장군 달고 그다음 검사장 되려고 그렇게 젊었을 때 뼈 빠지게 일을 갖다가 하는 건데 고생하는 건데 신문사 같은 것도 저기도 이제 드디어 뭐 정치부장하거나 뭐 그 이상 뭐 부국장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국장 편집국장하고 그러면 언론인으로서 아주 뭐 꽂히지. 그런데 50살에 만 50살에 그 오랫동안 다녔던 96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25년 다녔네. 한겨레 신문을. 그 한겨레 신문을 퇴사하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 기자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 선후배들 굉장히 많고 특히 뭐 인문대나 사회대 출신들 그 뭐 기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보면 중간에 기자 잘 하다가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기자 그만두지? 그러면 스카웃대 가요. 그 대기업에 홍보 담당 임원으로 요즘은 진짜 대기업이 홍보가 중요하고 뭐 대관 업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뭐 삼성 같은 데 사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기업에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에 아니면 정치권으로 간다든지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의겸 의원이 어디 나왔습니까? 한겨레 나왔잖아요.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잖아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 기자하고 뭐 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보엽 기자도 예컨대 한겨레를 퇴사한다. 그런데 청와대 뭐 대변인으로 갔다. 아니면 뭐 삼성에 뭐 홍보 담당 뭐 전무로 갔다. 아니면 뭐 어디에 뭐로 갔다. 이랬으면 그래서 이제 뭐 기자는 할 만큼 했으니까 뭐 돈도 좀 벌어야 되나 아니면 정치에 뜻이 있나 뭐 내 뜻을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그 언론사를 그만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 퀘스천 마크 있잖아요. 김보엽 기자가 나온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별거 안 하고 저런 유튜브 같은 걸 한 거예요. 팟캐스트인가 뭐 유튜브인가 보면은 이철희 표창원 이철희는 어떤 뭐 국회의원 했던 이철희 표창원도 경찰대 교수하다 국회의원 했었죠.
그 다음에 김보엽, 이렇게 세 사람이 시사 게이트라고 하는 유튜브인가 저게 2019년이나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뭐 유튜브겠지, 뭐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올 때 그렇게 대책 없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회사를 대책 없이 나올 때는 대개는 회사에서 뭔가가 썸씽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뇌피셜이고 제 추측이고. 그다음 이제 김보엽 기자가 또 뭘 했느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데 이렇게 패널로도 뭐 이렇게 자주 나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한 2년 정도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뭐 약간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됐다기보다 어쨌든 어떤 자리에 가느냐, 국무총리실에 총리 공보실장으로 가는 게 2021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무총리는 누구였느냐? 국무총리는 김부겸 총리였는데, 김부겸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 국회의원 했을 때 그때 김문수 꺾고 대구에서 역사상 처음이자 뭐 앞으로도 그런 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부겸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었을 때 한겨레 신문사에 김보협 기자가 국회 출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선배 뭐 이러면서 저 인류학과 나왔습니다. 그래, 다 정치학과인데 같은 사회대네 뭐 이러면서 친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시사게이트, 뉴스공장 이런 데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패널하고 그러면 그게 정식 직업이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 기자 뭐해 그러면은 지금 뭐 그냥 놀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 좀 도와줘. 뭐 뭘요? 그러니 총리실에 공보실장 자리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총리 공보실장을 갖다가 하지. 총리 공보실장이면 아마 한 1급 정도는 되지 않나? 국장급이나 최소한 국장급이고, 아니면 뭐 1급이거나 뭐 나름 그러면은 뭐 연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총리 공보실장을 하다가 그다음 페이지, 그러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4년 작년에 그야말로 진짜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조국혁신당이 딱 창당을 했는데, 저 날짜만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저 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2024년 3월 8일. 야, 그때 도주대사 막 나오기 시작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하고, 저 때부터 조국혁신당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뭐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 조국혁신당이 2024년 뭐 언제 창당했나, 뭐 한 2월이나 한 2월 말이나 그때쯤 창당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조국혁신당에, 저는 처음에는요, 조국혁신당에 누가 갈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조국혁신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조국혁신당으로. 그래서 윤재관 씨가 뭐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거 할 때, 돌직구쇼 할 때 여러 번 화면에 나왔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문미옥, 배수진 등 이런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다? 청와대에서 비서관 했던 사람이다. 가운데 있는 조국 대표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했던, 우리 수석님이 당을 갖다가 만들었네, 우리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그때 비서관 했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에 우르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김보협 전 총리실 공보실장, 맨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보협 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용식 씨, 그 다음에 조용우, 뭐 황현선, 뭐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 어쨌든 2024년 작년 3월 8일에 김보협은 조국혁신당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기대 몇백 %의 성과를 거두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4월 18일에 대변인 돼서 1년 반 정도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조국혁신당을 그만뒀을 겁니다. 그만뒀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실질적인 수석 대변인이었던 김보엽 씨가 이러한 루트를 거쳐가지고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변인 자리는 고사하고 조국당 자체에서도 이제 나왔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저런 김보엽 씨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